한국에서 정말 재미있는 그런 실험이 시작됐더라고요. NH농협은행이 외국인 관광객들 세금 환급해주는 시스템 있잖아요.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란 걸 도입해서 한번 테스트해 본다는 건데요. 이게 언뜻 들으면 그냥 결제 방식 하나 바꾸나 보다 싶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기술 시연의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사실 단순히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국가 단위의 실물 경제에 그것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쓰는 서비스에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접목하는 첫 시도예요. 세계적으로도 사실 유례를 찾기 힘든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을 뗐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부터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히 말해서 그 가격 변동성이 엄청 큰 비트코인 같은 게 아니라 1코인이 항상 뭐 1,000원이나 1달러처럼 특정 가치에 딱 고정되도록 설계된 이름 그대로 정말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 이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은 개념 증명, 영어로는 POC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 새로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시험해보는 실전 리허설 정도로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실전 리허설 좋습니다.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로 실전 리허설이 들어간다. 그럼 이 리허설이 대체 왜 필요한지부터 짚어봐야겠네요. 사실 해외여행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세금 환급받으려고 길게 줄 서는 거요. 정말 불편하죠? 지금 방식은 거의 90년대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것과 비슷해요. 일단 서류부터가 너무 복잡합니다. 맞아요. 그 영수증이랑 신청서랑 다 챙겨야 하고. 네, 그걸 흥첨해서 일일이 챙겨서 공항에 가서 또 도장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환급 창구에 가서 또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현금이나 카드로 돌려받고요. 그 과정에서 시간도 시간이지만 사실 돈도 새어나가잖아요. 원화로 환급받아도 이걸 다시 자국 돈으로 바꾸려면 환전 수수료가 붙고 카드로 받으려니 이것도 수수료가 만만치 않고요. 맞습니다. 연간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이제 1,60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불편과 비용을 생각하면 이게 사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모든 과정이 너무 낡고 또 비효율적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그럼 NH농협이 시작한 이번 실험이 이 낡은 시스템을 대체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핵심 기술이 크게 두 가지로 보이던데 하나씩 좀 쉽게 풀어주시죠. 네, 첫 번째 핵심은 블록체인 기반의 자동 기록입니다. 여기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이 쓰이는데요. 이걸 똑똑한 계약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계약 자판기요? 오, 비유가 재미있네요. 네, 관광객이 물건을 사는 그 순간 누가 언제 얼마짜리를 사서 환급받을 세금이 얼마다라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게 이 자판기에 자동으로 딱 입력되고 저장되는 겁니다. 종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도 서류를 잃어버릴 걱정도 아예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게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기록되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하던 서류 확인 작업을 똑똑한 기계가 그냥 대신해주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핵심은 뭔가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즉시 환급입니다. 아까 그 자판기에 정보가 기록되는 그 순간 환급받을 세금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이 관광객의 디지털 지갑으로 바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공항에서 줄 설 필요도, 환전 창구를 찾을 필요도 없이요. 와, 구매와 동시에 환급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실시간 환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물건 사고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 이미 환급이 끝나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에서 이걸 꿈의 환급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과장이 아니었군요. 관광객 입장에서는 거의 혁명적인 변화죠. 시간, 수수료, 환전 스트레스, 이 세 가지 큰 골칫거리가 한 번에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판을 크게 바꾸는 프로젝트를 농협은행 혼자서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같이 하는 파트너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건 정말 어벤져스급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파트너 조합을 보면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표가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국에서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조합을 딱 봤을 때 전문가로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딘가요? 어떤 점이 이건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신호를 주나요? 우선 기술의 뼈대를 만드는 두 회사, 아발란체와 파이어블록스입니다. 아발란체는 블록체인 플랫폼인데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겁니다. 처리 속도요? 그게 여기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공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수만 명의 관광객이 동시에 물건을 사고 동시에 환급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처리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시스템이 그냥 마비되겠죠. 즉시 환급이라는 약속을 지키려면 아발란체처럼 초고속 처리가 가능한 기술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파이어블록스는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송하는 말하자면 디지털 금고 분야의 최강자입니다. 실제 돈이 오가는 시스템이니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빠른 엔진과 튼튼한 금고를 갖췄다. 그런데 여기에 마스터카드랑 월드페이가 합류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바로 이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스터카드와 월드페이는 이미 전 세계를 촘촘하게 잇고 있는 기존의 결제, 정산 네트워크 그 가체거든요. 아발란제와 파이어블럭스가 만든 새로운 디지털 도로를 마스터카드와 월드페이라는 기존의 글로벌 고속도로 시스템에 바로 연결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한국에서만 쓰고 버릴 시스템이 아니라 이걸 성공시켜서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을 보여주는 조합인 거죠. 와, 파트너들 이야기만 들어도 스케일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문득 궁금해지네요. 왜 이 어벤져스 팀이 활동할 첫 무대가 바로 한국이 된 걸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이유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이 기술을 테스트하기에 최적의 시험장이라는 점이에요. 시험장이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 연간 1,63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에게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에 이보다 좋은 환경은 없는 거죠. 아, 충분한 사용자가 이미 확보된 시장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또 하나는 한국의 국가적 목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관광 허브, 또 금융 허브로 도약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려면 남들이 다 하는 서비스 말고 한국에만 있는 아주 특별하고 편리한 무언가가 필요하죠. 이 스테이블 코인 환급 시스템이 바로 그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CBDC, 즉 디지털 원화는 국가 화폐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또 오랜 시간에 걸쳐 검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주도로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정부의 큰 그림을 기다리면서도 먼저 할 수 있는 혁신은 민간에서 빠르게 시도해보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한국에서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바로 이 원화, KRW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과연 누가 발행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 말입니다. 네, 어쩌면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크게 두 진영이 맞서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쪽은 한국은행을 포함한 금융당국과 기존 은행들이에요. 이쪽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화폐의 안정성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니 엄격한 감독을 받는 은행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입장이군요. 그렇죠. 반대편에는 이제 기술력을 가진 핀테크 기업들을 포함한 민간 진영이 있습니다. 이들은 혁신과 경쟁을 위해서는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은행만 할 수 있게 문을 닫아버리면 더 좋은 기술과 서비스가 나올 기회를 막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팽팽하네요. 그런데 그런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운행진흥의 대표 선수격인 NH농협이 직접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는 건 이건 어떤 신호로 봐야 할까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죠. 우리가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누가 해야 한다고 논쟁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보세요. 안정성과 혁신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도권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겠죠. 한국 가면 쇼핑하고 세금 환급 받는 게 너무 편하더라. 이 입소문 자체가 엄청난 관광상품이 될 테니까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이건 한국형 디지털 결제 혁신 모델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 통째로 수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원화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관광객을 편하게 해주는 걸 넘어섭니다. 원화가 달러나 유로처럼 디지털 무대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직접 통용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인 셈이죠. 성공한다면 한국은 금융의 룰을 따르던 국가에서 룰을 만드는 국가로 바뀔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룰을 따르는 국가에서 룰을 만드는 국가로 바뀐다. 정말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자료에 있던 이건 작은 실험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챕터의 첫 페이지다라는 문장이 다시 생각나네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관광객 세금 환급이라는 작은 지점에서 시작된 이 흐름이 앞으로 우리 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할 때 복잡한 카드 번호 입력하고 해외 결제 수수료, 환전 수수료 걱정할 필요 없이 내 지갑에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결제하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죠. 환전 없는 여행, 국경 없는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금융 인프라가 현실이 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의 작은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결국 한국의 디지털 경제 전체의 판을 바꾸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최신 기술로 풀어내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을 글로벌 금융 혁신의 중심에 세울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공항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의 씨앗이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시대, 여러분이 상상하고 바라는 스테이블 코인 시대는 어떤 모습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